도로변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우고 가던 납치범을 시민과 경찰이 함께 붙잡았다. 퀵서비스 배달원 2명이 신고를 하고 경찰의 추격을 도와 검거에 기여했는데 피해 여성을 생각해 끝까지 추격했다는 구영호 서상현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화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납치범과 대로에서 이 추격전을 벌인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물들입니다. 두 명이 아주 멋있는 남성들인데 정체는 퀵서비스 배달원들이고요. 구영호 씨, 서상현 씨 2명인데 두 사람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지금 휴대전화 매매와 또 이 퀵서비스 배달을 함께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월 14일 오후에 부산 대로변에서 한 50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서 납치하는 광경을 이 두 사람이 목격하게 되고요. 이 납치범을 계속해서 오토바이로 추격을 해서 경찰들과 함께 납치범을 검거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멋있는 2명의 남성입니다. 두 대의 그 퀵서비스 직원이죠. 이제 시민이 쫓아가는 차량을 보고 계속 가는 화면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구영호 씨와 서상현 씨에게 납치범의 차량을 어떻게 추적하고 검거까지 하는데 도움을 줬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하러 가려고 출발하자마자 이제 앞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 납치해 갔다 칼로 흰색 저 차다 하길래 보이길래 따라갔었죠. 저희는 그 차가 좀 난폭 운전을 좀 심하게 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좀 따라가는데 좀 힘들긴 힘들었는데, 신호가 걸렸을 당시에는 제가 칼을 달라 그랬어요. 칼을 주시고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우리 사이 관여하지 말라면서 칼로 막 위협하더라고요. 창문 내려서. 그때부터 이제 동생이 뒤에서 경찰한테 계속 연락을 해주고 해가지고 저는 앞에서 그냥 어디쯤이다 계속 연락을 줬죠, 동생한테. 그때는 이미 저희도 뭐 따라오고 하니까 범인이 약간 흥분 상태라서 이제 상황이 약간 좀 많이 긴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여기 납치범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상황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포위망을 빨리 좁혔던 것 같아요. 상황을 봤을 때는 끊임없이 그냥 계속 추격전만 할 것 같아가지고 때마침 봉고차 뒤에 많이 따라 붙더라고요. 순간 그냥 앞에 가서 저 봉고차를 세워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봉고차를 세우고 하니까 이제 그 범인차도 급정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식으로 그렇게 됐어요. 뭐 영화 보면 사이코가 막 쫓아가 딱 검거하는 장면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은 쫓고 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고. 맞아요. 역할 분담도 대단했고 정말 퀵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정말 전문 경찰들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검거하는 과정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분이 한 여성이 납치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단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한 2대 오토바이잖아요. 지금 앞서 형이라고 하는 구영호 씨가 자신의 오토바이가 동생인 상현 씨 오토바이보다 조금 빨라서 동생 오토바이로 따라가면 놓칠 수가 있으니 본인은 일단 저 차를 전력 질주해서 따라가기로 하고 동생한테는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더 용감하게 느껴지는 게 일단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오토바이보다 자동차가 힘이 세잖아요. 만에 하나 저 사람이 보복으로 부딪힌다고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섰을 때 그 가해자에게 빨리 자수해라, 칼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을 위해를 하면서 출발을 하니까 따라가면서 잡았고, 문제 오토바이로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 그 차량이 앞에 있는 차에게 부탁을 해서 급정거를 부탁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와서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검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납치극이었고 이게 뭐 치정 관계였던 어떤 관계였건 원인을 떠나서 납치의 끝이 어디까지 갔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얼마나 긴박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 이제 경찰이 이제 출동해서 쫓아가는데 경찰이 또 도와달라고 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검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면서 한 사람은 뒤에 쳐져가지고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위치로 가고 있고 뭐 그러니까 또 이게 맞아 떨어지려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납치 사건이 딱 터지면요, 부산청 관할에 있는 모든 지구대에 그 무전이 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무전을 듣던 구덕지구대 최준영 경위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그 동네 지리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예비용 차량이 파수소에 하나씩 있어요. 그걸 혼자서 끌고 도주가 예상되는 지역에 딱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그 최준영 팀장 그 경찰관하고 구영호 씨, 그다음에 이렇게 서상현 씨 3사람이 합세해가지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면 왜 그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추격하려면 일반 또 자동차였으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기 그렇죠. 때문에 오토바이니까 싹 가능하죠. 빠져나가는 거 네. 아닙니까? 이건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보입니다. 만약 차가 추적을 했다 쉽지 그러면 않지. 사실은 신호 위반하고 이제 그 가해 차량이 도망간다면 못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큰 사고가 날 수 예.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우리 킥 하시는 이 두 분은 운전도 참 잘합니다. 오토바이 운전 잘하면서 계속까지 따라갈 수 있었고, 근데 이 납치범 차량이 아주 난폭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잡아야 되겠다, 또 보호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끝까지 추적을 했고요. 결국은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건 저 구영호 씨 같은 경우는 납치범 검거하는데 경찰하고 같이 붙잡지 않습니까? 도와줬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저 이제 납치범의 차량을 세운 과정이 정말 대단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납치범의 차량 앞으로 만약에 구영호 씨 오토바이 급정거하면 어떻게 할까요? 납치범이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밀고 네, 가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 그럼 지금 거기다 이제 퇴근 시간 슬슬 되면서 오후 되니까 이제 막 차량들도 막 유입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제 어떻게든 저 차량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 승용차의 앞에 있는 봉고차 앞으로 가서 봉고차를 세우니까 이 지금 납치범의 차도 뒤에서 급정거할 수밖에 없어서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차가 쓰게 되고 결국 검거가 됐는데 이제 경찰분이 이제 그 혼자 내려와서 이제 납치범 붙잡는 거 좀 도와달라고 하셨대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니 뭐 사실 납치범이 아까 흉기 들고 물론 흉기는 제압을 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나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가서 멱살을 잡고 범인의 멱살을 잡고 경찰에 수갑 채우는 것까지 도와줬다라고 하네요. 저는 저분 중에 예, 한 예, 분이 예. 아마 제가 알기에는 씨름 선수 출신이고요. 그래서 운동하신 분이고요. 예, 예.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저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면서 계속 칼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신경 쓰이게 했기 때문에 거기 그러네요. 같이 탔던 여성분은 피해를 안 당한 겁니다. 그러네요. 다치지 않은 겁니다. 예, 예.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보면 저 영상이 따라가는 게 다 영상을 확보한다는 그렇죠. 것도 네, 곳곳에 CCTV뿐만 아니라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저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구영호 또 서상현 씨에게 납치범이 위협하는 상황에도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아, 무서웠죠. 솔직히 무서웠는데 저도 이제 집에 와이프도 있고 뭐 딸도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자가 피 흘리고 있으니까 이런 걸 도와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경찰관들도 같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그렇게 뭐 하게 됐어요. 당연히 그냥 해야 될 일 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시사 프로그램을 옛날 어릴 때 좀 많이 봤었어요.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몸이 반응해서 그냥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구해야 되니까 저희 아니면은 없잖아요. 구할 사람이. 이게 뭐 흉기를 일단 들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제 될 줄 모르는 입장이고 최악의 상황을 봤을 때 또 결과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일단 그냥 네.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냥 몸이 먼저 가는 거 아닙니까? 공통점이에요. 예.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많이 봤는데 사건 반장 많이 봤네. 아마도 우리 서상현 씨 우리 JTBC 사건 반장을 계속 받지 않을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요. 그래서 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만약에 여기서 막지 못하면 손에 피가 나는 상황이니까 더 흥분해서 납치범이 더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우리 사건 반장 이런 사건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무조건 구해야 되겠다고 두 사람은 생각한 것 같고요.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은 이 헤어지면서 이별 범죄의 일종 같습니다. 헤어지자 하니까 이 납치범이 화가 나가지고 흉기를 들고 예. 찔렀고 손에 뭐 피가 좀 났던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하고 지금은 이 납치범은 특수감금치상죄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예. 저는 그 보면 그 여성 같은 게 납치당했을 때 얼마나 공포심에 떨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 오토바이 두 대가 쫙 쫓아오니까 그럼요. 여성의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여성이 더 이상 다치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두 사람이 양쪽에서 앞뒤로 오토바이가 지속적으로 쫓아오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범인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신경 쓰였고 옆에 납치한 여성에 대한 신경을 쓸 또 가해를 할 수 있는 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오늘 이 두 분에게 용감한 시민상이 수여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부산경찰청이 이 두 분에게 오늘 표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물론 표창이나 포상금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악재사례일 뿐이지만 좀 이분들 주변의 칭찬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TV에서 많이 보고 몸이 움직였다고 말씀하시는 참 저희가 뿌듯하기도 하고요. 두 분께 다시 한번 참 훌륭한 일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뿌듯하다는 건데 정말 뿌듯한 일이고 네. 저 장면을 보니까 이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추적 영화를 보는 네, 맞습니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